겨울의 숨결 내가 근데 넌 나의 좋아 페스티벌의 거리 예술이 춤추네 미추홀 문화 산책 함께 구독해요 미추홀의 문화 산책 안녕하세요. 인천 TV의 미추홀 문화 산책의 진행을 맡고 있는 MC 김병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병훈 연출가님과 함께 진행을 맡은 배우 차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아주 참씨 본격적으로다가 지금 장마철에 뭐 더위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무조건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선생님도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예, 맞습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지난달 근데 원체 바빠가지고 뭐 공연도 해야지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 또 그 차미 씨하고 뭐 이래갖고 바쁘다는 것 때문에 나까지 덩달아서 바쁜 것 같았어갖고 참 힘들었습니다. 대신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잘 좀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네.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려야 돼요. 아, 선생님 그 지난달에 하셨던 공연 소개 조금만 해주시면 안 되실까요? 그래요. 지난달에 어떤 공연이냐면 저희 사단법인 한국생활연극협회의 중앙에 있는 거기에 제가 부이사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인천지회장을 겸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금년 생활연극협회 상반기 공연을 제가 연출을 하면서 그 인천 서구에서 서구 지부 대중아트홀이 이 서구 지부를 맡아갖고 있는데 거기서 공연을 했어요. 베르나르다 알바의 집이라는 스웨덴 작품이에요. 여자만 5명 나와요. 꽃밭 속에서 지냈어요. 그러면서 그거 연습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출연진 분들이 아마추어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이다 보니까 열정만 가지고 함께해서 저도 그 열정 때문에 땀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참 뭐라 그래야 될까 참 힘들어. 지난달 말 28, 29 공연하고 뭐 이래갖고 아주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성황리에 끝난 것도 끝난 거지만 우리 저기 차미 씨뿐만 아니라 조금 있다가 이 소개해드릴 분하고도 같이 공연 다니시느라고 정신 없었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도 어떻게 살짝 얘기를 해주시면. 아, 제 근황이요? 예. 일단 저는 그 뒤에 나오실 대표님과 함께 이제 잔치마당이라는 곳에서 동동마을을 구해주세요라는 작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적적도도 다녀왔고 또 삼곡초도 다녀왔고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고 또 이제 금토일 공휴일에는 이제 민속촌에서 조선살인수사라는 프로그램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MT도 다녀오고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건 더위에 땀띠 안 나게 조심하시고 네. 그냥 건강하셔야 뭘 해도 하는 거니까. 네. 야, 난 아무것도 아니네. 차미 씨에 비하면 차미 씨에 바쁜 게 너무 부러워요. 아유, 선생님도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정이 그렇게 바쁘시고 뭐고 그래도 우리 이 미추홀 문화 산책은 우리 열심히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사랑받는 방송이 되자고요. 좋습니다. 약속? 약속? 네, 이제 멘트를 해볼게요. 네. 저희 인천튜브의 미추홀 문화산책은 인천 시민이 직접 제작하고 만들고 나누어주는 순수 시민 유튜브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하단 자막에 보이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서 좋은 컨텐츠로 구독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인천튜브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존의 구독자분들은 아시죠? 좋아요 꾹! 아주 꾹! 그리고 또 여기저기 링크 복사해서 아주 많이 퍼뜨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미흡합니다. 저희 인천튜브가 구독자 4자리 이상 이어나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약속!
약속. 그래서 저희 저기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뭔가 제대로 들어오실 수 있게끔 뭔가 만들어 주셨어요. 네. 우리 쉽게 배우는 인천 튜브 가이드 함께 보고 올까요? 좋습니다. 광고 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인천 시민이 만드는 방송 순수 시민 방송 인천 튜브에서 알려드립니다. 인천 튜브를 구독하시고 애청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인천 튜브 구독하고 알림 설정, 좋아요 누르기에 대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인천 튜브 방송 링크를 받았는데 구독과 글쓰기가 안 된다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달받은 인천 튜브 링크를 누른다. 방송 화면이 나오면 오른쪽 상단의 애별기 버튼을 누른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를 누른다. 댓글창에 글쓰기를 해본다.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쉽죠? 두 번 누르시면 안 됩니다. 짝수는 취소입니다. 인천 튜브를 아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세요. 예, 광고까지. 하여간 감사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오늘의 게스트를 한번 모셔볼까요? 네. 오늘의 주인공 청년예술인 인천 뮤지컬의 어떤 뭔가를 확 바꿔보시겠다고 뛰어나오신 오늘의 청년예술 독가비 콘텐츠라는 예술단체를 운영하시면서 다방면에 앞으로 지금 얘기가 많이 아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세봄 이거 말도 제대로 안 돼. 이세봄 대표님을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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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방송은 출연하시는 분들이 자기 소개를 직접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제일 잘하는 건 자기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사정없이 나에 대해서 어필을 한번 해보세요. 쫙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떨리네요. 옆에서 보니까 하나도 안 떨리는데요. 정말 일단은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영광이고, 네, 인천 시민분들께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는 자리에 출연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쁩니다. 안녕하세요. 공연예술 창작자 이세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문화예술 창작단체 독가비 콘텐츠의 대표이고요. 팀 내에서 작가이자 연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다양한 장르를 융복합하고 재해석하면서 새롭게 상상하고 그것을 뮤지컬을 기반으로 풀어내서 무대에 올리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전통적인 소재나 서사를 현대적으로 풀어내는 시도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옥뱅이견이라는 창작 뮤지컬을 선보였고, 그리고 배우로도 무대에서 관객들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무대 안팎에서 다양한 예술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어요. 출연하게 되어 진심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광이고, 이런 기회로 또 이제 많은 분들, 우리 선생님이랑 차미 씨를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와, 이렇게 뭔가 정리된 정갈한 자기소개는 진짜 오랜만이어가지고. 그래요? 네. 오랜만에. 정리를 해와서 네. 이거 정리하는 데 또 열심히 시간을 쏟았습니다. 네. 진짜 너무 대단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럼 대표님의 그 주요 활동 분야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저의 주요 활동 분야는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주로 공연 예술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기와 기획, 극작, 그리고 연출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배우로 사실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배우로 무대에 서고, 그리고 배우를 하면서 음향이나 조명 오퍼, 막 그런 스텝의 역할도 하면서 무대를 만드는 데 이제 작은 부분들을 제가 담당을 같이 했었는데, 그러던 중간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번 무대에 올려보자, 이런 욕심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기획과 연출, 그리고 대본 집필까지 좀 할 수 있는 업무가 좀 확장이 되었고,
지금은 창작 뮤지컬을 중심으로 하면서 그 외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구상하고 이제 친구들과 함께 이끌어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이게 나만 놀란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조금만 더 그 활동들을 조금만 구체적으로 해주시면은 네. 어떨까요? 왜냐하면 저 청년 예술가들이 네. 이렇게 좀 보고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내가 하는 거고 어떻게 다른지, 뭐 이런 어떤 것들을 보면서 보탬이 되진다면 네. 인천 젊은 청년 예술인들에게 보탬도 될 뿐만 아니라 인천 예술이 뭔가 좀 살찌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니까 조금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구체적으로 네. 예를 들어서 전천후로다가 지금 하시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이제 예를 들어서 연기라든가 기획이라든가 극작이라든가 연출이라든가 많은 어떤 거를 다방면으로 물론 이거 저기 능력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같아요. 연기를 할 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보탬이 되더라.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연출을 하는데 연기를 할 때하고 연출을 하면서 느끼는 게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조금 많이 보탬이 되는 것 같더라. 이 얘기는 곧 저기 연기를 전공하는 곁에 있는 우리 차미 씨가 적어가면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조금만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조금만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내용이 많으니까 잘 메모하시고요. 농담입니다. 네, 일단은 저는 약간 먹고 살려다 보니까 연기, 기획, 극장, 연출 이렇게 네 가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잡부로 이제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렇게 너무 멋있게 포장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잡부도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약간 구체적으로 좀 나눠서 설명을 이제 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이제 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연기로 데뷔를 해서 예술 활동을 처음 시작하게 된 제 원점인데, 저는 연극영화학과나 뭐 뮤지컬과 전공생은 아닙니다. 근데 고등학교, 중학생 때부터 이제 좀 연기에 많이 관심이 있어서 고등학교 연극부로 활동을 했고, 근데 이제 입시는 이제 도전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재수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재수를 할 때는 그냥 공부로 내가 갈 수 있는 최고로 좋은 학교를 가자라고 해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인천대학교 창의인재개발학과에 수석 저를 이제 능력이 있다니까. 제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저의 타이틀인데요. 네. 수석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석 입학으로 사실 예술 전공은 아니지만 창의인재개발학과에 이제 수석 입학을 했는데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때 꿨었던 그 꿈이 이제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중간에 이제 저희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께서 너 대학 가면은 대학은 공부로 재수하더라도 대학은 공부로 가더라도 연기한다고 하지 않았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에서 약간 뒤통수를 얻어 맞은 거예요. 저는 사실 그때 대학을 들어갔을 때 대학 생활이 너무 즐거워가지고 맨날 친구들이랑 이제 막 한잔하고 선배들이랑 즐거운 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 내가 내 꿈을 잊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중고등학교 때 그 꿈을 한번 실현을 해보자 해서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휴학을 하고 일단은 먼저 아마추어 연극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 생활연극협회에서 아마추어 분들과 이제 연극을 하셨다고 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한테 꿈과 희망과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는 작업을 하시는구나 해서 또 이제 좀 존경하는 마음이 또 들었고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아마추어 연극을 하고 이거 한번 해보고 내가 계속 할 수 있겠다. 어떤 그런 마음에 불러일으키는 것이 있으면은 이제 이 길로 가자 했는데 그때 했었던 연극이 이제 우리읍내였어요. 네, 우리읍내에서 그러니까 운 좋게 또 이제 에밀 역할을 맡았는데 그때 그때 그 연출님이 좀 좋게 봐주시고 저 역시 약간
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었던 것 같아요. 내 앞으로 인생의 좀 갈림길에서 이제 나를 재단하기 위해서 스스로 무대에 올리는 거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했고, 이제 그때 이제 마음을 먹어서 아, 연기로 가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따로 연기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사실 서울에서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연극이나 어린이 뮤지컬 무대에 서기도 하고, 이제 제가 그때 소속되어 있었던 뮤지컬 제작사 겸 이제 극단에서는 그 아마추어 뮤지컬 연극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배역이 뭐 중도 하차를 해서 빵꾸가 나면은 이제 좀 긴급 투입이 되면서 좀 약간 그렇게 무대 경험을 좀 쌓았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계속 어린이 공연이나 뮤지컬로 무대에 서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날의 꿈, 그리고 동동마을을 구해주세요, 동그랑땡 이런 작품에 출연을 하면서 인천과 전국의 초등학생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친구들을 만나고 있고요. 사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연기를 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 메인은 아니지만 이 무대 위에서 제가 친구들과 관객들과 교감하는 시간이 저에겐 굉장히 큰 원동력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대에 서고 있는 작업을 그래도 서브로라도 병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작품을 쓰고 연출을 하는 거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계속 얘기해도 되나요? 지금 4개 중에 1개 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 편하게. 중간에 뭐냐면은 네. 어린이극, 아동극을 하다 보면은 관객들을 만날 때 가장 좋은 점이 직선적이에요. 그 어린이 극을 할 때 공연장에 가서 어린이들을 만나면 5분의 결과가 나요. 5분 사이에. 5분 동안에 재미가 있는지, 그들이 얼마만큼 호흡을 해줄지, 이거는 5분으로다가 안 되면은 그들은 자기네들끼리 장난하기 시작해요. 떠들고 뭐하고 신경 안 쓰고. 맞습니다. 근데 5분 후까지, 물론 아동극뿐만 아니라 성극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아동극은 애들이 직선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면서 같이 뭔가 겪어볼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큰 보탬,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연기뿐만 아니라 아주 다른 어떤 부분도. 그러면 이제 저기 4개 중에 1개를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두 번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넘어가기 전에 그 어린이 작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확실히 좀 많은 연기하시는 분들이 어린이 작품을 하는 거를 조금 꺼려 하시는 경향이 있는 건 조금 사실인 것 같아요. 꺼려 한다기보다도 조금 이제 좀 우습게 생각하는 맞아요, 경향이 맞아요. 있어요. 근데 맞아요. 절대로 그건 금물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너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어린이 관객들을 만나는 것만큼 위기대처 능력이, 일단 무대에서의 위기대처 능력이 방금 말하면 이제 순발력인데 네, 순발력이 필요해요. 대폭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정말 큰 기회이고, 그리고 어린이 뮤지컬이 사실 그런 대사 전달력이나 동작을 또 크게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배우로서의 또 다른 역량을 키우는 데에는 이제 어린이 뮤지컬도 굉장히 큰, 어린이 뮤지컬이나 어린이 연극 같은 거, 어린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작품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를 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필요하죠. 하다가 보면 어린이들 반응이 있잖아요. 저기로 갔어요. 뭐 돌아왔어요. 맞아요. 하지 마요. 뭐 이게 그때 연기자들이 순발력을 가지고 커버를 해줘야 되거든. 그게 아마 큰 보탬이, 물론 이 다음에 기회가 되진다면은 어린이 극을 벗어나서 성인극을 한다든가 어떤 뮤지컬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되지만, 그게 뭐 나중에 깊은 얘기로다가 보면은 이제 그 무대 위에서 연기자들이 할 때 어떤 삼위일체라는 어떤 기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관객과의 어떤 소통이거든요. 호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아마 우리 이세범 대표님이 연기를 전천후로 하시는 게 앞으로 큰 보탬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넘어가시죠. 두 번째, 네,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기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획은 제가 2019년에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 극단 겸 이제 뮤지컬 제작사에서 활동을 하다가 2019년에 인천의 전통연희단 잔치마당에 이제 연수단원으로 우리 김병호 선생님의 추천으로 이제 연수단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얘기 자꾸 해요. 정말 근데
아까 촬영을 오면서 이제 차미 씨랑도 살짝 얘기를 했는데 네. 정말 제 인생을 봤을 때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던 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잔치마당에 이제 연수원으로 들어오면서 지원 사업의 세계를 이제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머릿속에 그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기획서에 옮겨 적었고 그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년예술인 생애 첫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좀 자연스럽게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작품을 좀 배우의 입장으로서 좀 바라봤다면 이제는 작품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바라보면서 네. 예산부터 일정, 홍보 그리고 협업 구조까지 고민하고 이제 당연히 담당했어야 됐고요. 그때 기획 창작한 작품이 뮤지컬 탈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전통 탈춤을 모티브로 하되 이제 탈춤에 담긴 해학과 풍자 정신을 동시대적으로 풀어내려고 좀 노력한 작품이에요. 그리고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잔치마당에서 이제 정규직으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 보다 많은 프로젝트를 조금 더 깊게 담당하게 되면서 기획자로서의 좀 역량과 시선을 확장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축제나 이제 거리 공연 기획도 현재 병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부평풍물 대축제 행사 3팀장으로 이제 거리예술 파트 기획을 맡고 있어서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거리형 공연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잔치마당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전통 예술을 하는 단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세범 대표가 거기에 들어가면서 전통 예술과의 연을 맺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새롭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 예술 속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색다른 이런 거를 가미시켜가지고 좀 앞으로 해나가는데 큰 어떤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소개를 잘해줬구나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잔치마당이라는 단체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 전통예술이나 뭐 한국무용, 뭐 국악 이런 게 그냥 어느 정도 관심은 있지만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냥 좀 지루하고 고리타분한 어떤 것이라고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거기에 들어가면서 전통예술이 이렇게 재밌구나, 흥나는구나, 나도 한국 사람이구나를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뭐 알아서 이제 장단에 몸을 맡기게 되는 저를 보면서 좀 젊은 친구들이 이 전통예술의 재미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취지로 만든 게 이제 뮤지컬 탈이었습니다. 네. 그 젊은 어떤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작품이 나오지 않았나. 제가 처음 그 대본을 받고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아우 대단한 인재를 만났구나 해갖고 지금까지 해오면서 느끼는 게 오늘의 어떤 방송도 좀 늦게 모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그 전통예술이라는 데에 속해서 있으면서 그대로 답습하고 그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역량, 자기의 어떤 그 색깔을 입혀서 생명을 집어넣었다는 게 나는 너무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좀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항상 선생님께서 이렇게 예쁘게 봐주시고 항상 너무 잘 칭찬을 해주셔서 제가 나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원동력이 있지 않으실까요? 내가 이건 아름답고 이쁘지 않으면 우리는 상대를 안 하니까. 참이 씨 맞죠? 네? 맞죠, 참이 씨? 그럼요. 아름다움 1호, 예. 아름다움 2호. 언니가 이러. 예. 내가 이건 이렇게 해서 대단한데 이제 두 번째 얘기가 끝냈는데 네. 세 번째는 왜 이제 빨랑 안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할 때까지 기다리실래요? 그럼 5G로 가겠습니다. 예. 네. 이제 극작과 연출이 남았는데 극작과 연출은 좀 떨어뜨려서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두 분야도 이제 결국에는 2019년 뮤지컬 탈을 이제 창작하면서 시작하게 된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자의적이지만 타의적으로 그리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분위기상은 아니고 아니 그 속에서 소속돼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네. 이런 거네, 이런 거에 내가 내 거를 갖다 집어넣지 이런 거 아니었나요? 정말 아쉽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친해야 돼. 그래 알지. 왜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당시에 선정된 지원 금액이 많이 적었어요. 그래서 뮤지컬 한 편을 창작하기에는 정말 터무니없는 금액이었고 그렇죠. 제가 애초에 기획서를 쓸 때 뭐랄까 리딩 쇼케이스나 아니면은 낭독 공연이나 아니면은 뭐 좀 갈라쇼 형태나 이런 식으로 좀 축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썼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그림을 그냥 와다다다 쓰다 보니까 정말 그렇지. 뮤지컬 한 편을 창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창작하기에는 사실 예산이 이제 너무 안 따라줬고 예산상의 문제로 결국엔 돈을 아끼려다 보니까 허접한 작품이 나와요. 그럼.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작가분들이나 이제 연출가를 구하는 것보다는 그냥 어쩔 수 없다.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좀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보면은 좀 정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선택한 거지만 오히려 작업을 하면서는 이제 그런 돈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나의 세상, 나의 색깔을 잘 표현하는 것에 좀 집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쓰는 사람이자 전체 공연의 이제 방향을 잡는 사람으로서 작연출을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작품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건지, 우리 작품만의 재미와 차별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가지고 갈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수없이 고민하면서 배우분들과 이제 호흡하고 전체적인 서사와 감정을 조율하는 과정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창조적인 시간이고 많은 좀 배움을 받고 계속 움직이게 또 해주는 그런 활동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까 제 답변이 틀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섭섭하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당연한 거였었는데 그걸 몰라갖고. 네. 하여튼 이렇게 좀 네 가지 분야가 따로따로 놀기보다는 함께 연결되어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방면에서 창작자로서 성장하고 있고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도 높게 전달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역할을 끌어안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좀 전통예술의 형식이나 정신을 좀 지금의 감각으로 풀어내고 그것을 이제 뮤지컬을 창작하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전통, 기존의 이야기들, 굳이 전통이 아니더라도 이미 있는 이야기에서 출발하되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의 우리의 감정으로 확장하는 게 이제 제가 좀 좋아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창작 뮤지컬을 어쨌든 중점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3년 안에는 뭐 연극, 음악극 아니면은 진짜 찐 전통 작품, 뭐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창작하도록 확장하는 것이 저와 좀 저희 팀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대표 작품인 따로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대표작을 꼽기에는 좀 창작한 작품이 사실 많지는 않아서 좀 대표작을 꼽으라는 질문이 조금 부끄러운데 그래도 말씀을 드리자면 창작 뮤지컬 옥뱅이대연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개발을 시작을 해서 2023년에 부평아트센터 쇼케이스로 올렸고요. 그리고 2024년에 디벨롭 과정을 거쳐서 올해 25년 1, 2월에 인천에서 정식 초연을 올린 작품입니다. 저 화면이 그 연습 장면이고 뭐 이런 것들이죠. 여기 나오고 있군요. 네, 연습 장면과 이제 공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나오네요. 저희 안무 감독과 이제 전통 감독이 전통의 움직임을 지금 뮤지컬 안무로서 좀 재해석하는 장면이고요. 꼭 장면 하나를 만들 때 방금 보셨던 것처럼 저랑 안무 감독이 직접 움직여서 먼저 만들고 있습니다. 두 분이 친구니까. 맞아요. 다음에 저희 안무 감독도 한번 불러주세요. 네. 다음 기회에 다음 뭐 기회에. 언제든지. 저 씨 혼자만 얘기해요? 씩씩하게 저렇게? 사실 저랑 안무 감독이랑 전통 감독이랑 저희 PD랑 다 얘기를 했는데
저를 많이 넣어주셨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네. 저 연습실, 네. 저 연습실이 그 한 2, 3년 사이에 없어지잖아요. 곧 없어질 건데, 없어져요? 예. 왜냐면 저게 문화예술위에서 네. 문화예술위에서 지원금을 줘가지고선 직접 만들었던 거거든요. 네. 저거 처음 2015년도에 문화예술위에서 따다가 네. 직접 제가 만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초로다가 네. 시작을 했었던 게 네. 그런데 그 당시에 뭐냐면 10년을 문화예술위원회 것으로다가 진행을 하고 그 10년 후에는 지자체에도 돌려주겠다. 네. 이렇게 갖고 된 게 지금 때가 됐어요. 네. 2025년 아니에요? 그렇게 그때가 됐는데 요걸 지금 거기가 미추홀구 재산이에요. 미추홀구 재산이니까 미추홀구에서 그쪽을 뭔가를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나가라. 나가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아이고. 그래갖고 지금 이게 국가기밀인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지금 주안에 아인병원 있죠? 네. 아인병원 그 뒤에 모서리에 네. 공간이 있어요. 네. 그 공간에다가 거기에 살짝 작은 공연장 플러스 연습실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지금 옮겨갖고선 하려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도면 작업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저 나름대로 저 도화동에 있는 공연예술 연습 공간을 제가 유치를 해다가 만들어 놓고 나름대로 보람을 가졌죠. 그래서 없어지면 안 된다 그랬더니 다시 그쪽에다가 한다고 그래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공연예술 연습 공간, 연습실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제가 아픈 생각이 많아요. 처음 서울서 활동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연습 공간이 없다라는 게 공연예술하는 사람들한테 연습 공간이 없다라는 게 참 안타까웠었거든요. 그리고서 뭔가 우리가 연극 조금이라도 좀 큰 작품 하려고 그러면 어디 가서 했냐면은 무용학원. 무용학원이 맞아요. 그나마 넓잖아요. 그래갖고 무용학원을 대관을 해갖고 가서 빌려서 하고 그러면 그때 당시만 해도 꽤 비쌌어요. 25,000원이래. 한 번 사용하는데. 한 타임 들어가서 사용하는데 25,000원. 그래서 이건 아니다. 내가 서울서 연습실 뭐 이런 거를 해봐서 사용을 해봤고 뭐 했던 거를 아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연습 공간을 하나 만들자. 만들자 그래갖고 최초로다가 만든 게 어디냐면 지금 저기 동인천에 그 창작소 있죠? 미추홀 회관하고 그 저기 청년문화 창작소 있는 옛날 인천여고 그 옛날 사옥 거기에다가 3층에다 리모델링을 하고 그래갖고 연습실을 만들었어요. 연습실을 만들어 갖고선 예술인들한테 대여를 해줄 때 얼마씩 받고 했냐? 5,000원씩. 그렇게 해갖고 하다가 또 그 다음에 하나 또 만든 게 어디냐면 지금 저기 부평 아트센터 있죠. 네. 부평 아트센터 맞은편에 생활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가 그 자리가 옛날 그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뭐는 기무사 건물이에요. 거기 처음 저기 그런 거를 뭘 만든다고 그래갖고선 자문위원으로 갔어요. 갔는데 그 지하로 내려가니까 여기 뻥뻥 뚫려갖고 그 귀신들 나올 것 같고 원기들이 막 튀어나올 것 같고 그래갖고선 아유 야 이랬는데 거기에 공간을 연습 공간을 방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연습 공간을 하면서 원래 부평구청 거였었는데 부평구청에서 이거를 운영하고 뭐 이러는 저기가 없다. 예산이 없다. 그러니까는 인천문화재단에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땡큐다 그랬어요. 왜? 연습실이 여러 개가 생겼잖아. 그래서 이거 연습실로 하자. 조금 작은 데는 5,000원 받고 조금 큰 데는 10,000원 받아갖고서 그래갖고 엄청난 연습 공연 예술 하는 분들에게 그
좋은 저거를 받았는데 그 제가 만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했었던 공연예술 연습장 요것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공모를 할 때 집어넣어갖고 그 당시에 21억을 따온 거예요. 엄청 큰 돈. 그 대연습실에 있는 던마루 있죠. 네. 전국에 그때 2015년하고 16년도에 그 몇 군데 만들 때 타 지역의 타 시도의 연습 공간에는 던마루가 없어요. 인천 것만 있어요. 여러 개. 던마루가 없는 데가 어딨냐 이거 만들어다오. 이래갖고 막 들이대갖고 던마루를 만들어갖고선 그거 잘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 왜냐면 공연 예술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필요한 게 뭔가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세범 대표가 지금 하면서 연기하고 또 기획하고 극자 연출하고 하면서 하니까 필요한 것들을 캐치를 해내는 거야. 그래서 그 필요한 거에 나의 컬러를, 나의 색깔을 입혀서 뭔가 생명력을 넣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까지 너무 구구절절 굉장히 자랑질을 했나? 아닙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그 연습실이 어쨌든 배우들이 개인 연습을 할 때도 그리고 공연예술단체들이 이제 팀의 그런 작품 연습을 할 때도 연습실이 굉장히 필요한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연극, 좀 큰 규모의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무용 공연 같은 경우는 연습실이 대형 연습실이 필요한데 확실히 인천에는 그만한 규모의 연습실을 찾기가 조금 어려워요. 있어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당 25,000원, 2만 원. 그거 근데 우리 연습 한 번 할 때 최소 5시간, 6시간은 하는데 맞아요. 하루에 12만 원이거든요. 근데 김병원 선생님께서 인천 문화예술을 이제 꽃피우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선구자로서 노력을 해주시고 먼저 발벗고 나서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 후배 예술인들이 좋은 컨디션의 연습실에서 그래도 예산을 절감하면서 연습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대표에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가 와가지고선 했었던 거 참 많아요. 해놨던 거. 그 처음 만들어 놨던 것도 많고 그 했었던 게 이게 참 내 전화 같은데 소리가 왜 이렇게 청아한 소리가. 안 받으면 끊어야지. 뭐 바쁜 줄 알고서 끊어야 되는데. 근데 그러니까 지금 해서 공연 예술 쪽으로다가는 제가 아까 우리 이세범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해야 되는 게 뭔가, 내 역할이 뭔가 이런 어떤 것들을 서둘러서 캐치를 했어요. 처음에 얘기했죠. 먹고 살라고 뭐 했다 그랬잖아요. 저도 이것만 하다가 보니까 먹고 살라고 인천에 내려와서 이 선배님들이 도와줘가지고 뭐 이렇게 시에 들어가서 근무하고 문화재단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뭐 했었던 게 그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늘 이런 게 필요한 것들 특히 이제 파트가 공연예술 분야다 보니까 그 파트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해서 찾아서 애를 쓰고 왜냐하면 이쪽 관에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럼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 그래서 그런 어떤 작업을 쭉 해왔는데 아직도 많이 미흡한 것들이 많고 더 고쳐야 될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려고 하는 아까 얘기했었던 한국생활연극협회라는 것도 그런 것도 연극뿐만 아니라 공연예술 분야에서 앞으로 이렇게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거기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지금 앞으로 인천서도 저거 하고 여기 이제 조금 더 저기를 하면 먼저 번에 인천연극협회에 김종진 지회장 불러가지고선 부른 게 아니라 모셔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3일 전에 시작을 했어요. 7월 5일 날 대한민국 연극제를 출발을 해서 지금 4개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죠. 종합문화예술회관 문화회관이라고 하는 소공연장 그리고 서구문화회관 그리고 서구에 있는 청라 블루노바홀 그리고 문학경기장에 있는 문학경기장에 있는 문학시어터 이렇게 해서 4군데 공연장에서
저기 대한민국 전국에서 모인 그 16개 시도 저기가 지금 경연대회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연극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보시고선 연극 공연을 가서 보면 그 경연대회를 하고 이게 우리가 인천서 17년 전에 하고 이제 43회 때인데 와가지고선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많이들 가셔서 봐주시면은 타 지역에서보다도 더 훌륭한 인천서 한 것이 훌륭한 대한민국 연극제가 됐다 생각하시고 거기 제가 저기 딴 건 못하고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자문위원을 해달라 그래서 지금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구독자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 와. 큰 거 하시네요, 우리 선생님. 큰 거 아니면 안 해요. 그래서 아까 대표 작품 얘기를 하다가 네, 그 이제 맞아요. 연습실에서 연습하는 거를 보면서 이제 연습실 그렇죠. 얘기와 연결을 인천 하지. 문화예술의 이런 환경에 대해서 좀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진행하고 있는 것 같네요. 아, 괜찮아요. 그래도 돼요. 네. 그러면 좀 대표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어서 네. 설명을 드리자면, 네. 그래서 옥뱅이대원이라는 작품은 지금 옥뱅이대원 이제 공연 영상입니다. 이제 딱 1, 2월에 어디 보자. 아마 송도 트라이볼인 것 같아요. 1월에 네. 이제 송도 트라이볼에서 먼저 공연을 했고, 2월에 이제 동구 문화체육센터 공연장에서 공연을 근데 올렸는데. 대표님 네. 조금만 저거 들어볼까요? 아, 네. 그러니 제발 나와 함께 저 세상으로 가지 않을까? 못 죽겠다니까요! 청명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 절대로 안 죽어! 저 선녀 이름은 아세요? 차미 씨 저거 봤나요? 네, 전 직접 가서 봤습니다. 그죠? 재밌었죠? 네, 진짜 나도, 재밌었어요. 나도 봤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재밌었어요. 네. 자, 계속해서 진행해 주세요. 우리 재연을 하게 된다면 우리 인천튜브를 이제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있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오신다고 하면 뭐 인천튜브 할인 뭐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그렇죠. 진행해 볼까요? 네. 충분히 네. 가능합니다. 인천튜브 이제 구독이랑 좋아요를 또 이제 보여주시면은 저희가 근데 이게 현장에서 원래 입장료가 5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인천 구독자 여러분이 오시면은 10,000원에서 15,000원을 대폭 할인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맞아 50만 원에서 50만 원짜리 공연을 10,000원에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특급 기회. 그게 정말 기회가 뭐 이제 이거는 오프닝 넘버인데요. 네. 인천 공연예술연습공간 대연습실에서 이제 시츠 프로브를 하는 영상입니다. 시츠 프로브는 이제 세션들이랑 저희 음악 감독이 좀 주가 돼가지고 배우들과 함께 음악 위주로 작품 이제 넘버들을 한번 쭉 훑으면서 걱정도 했던 게 참 저거를 하려면은 엄청난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마련해 갖고 했을까 이게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늘 그 자본주의 시대다 보니까 예산이 항상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뱅이대원은 이제 전통 예술 중에서 서도소리 배뱅이굿이라고 있습니다. 그 네. 배뱅이굿을 모티브로 만든 작품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이야기에서는 그 배뱅이라는 친구가 16의 나이에 죽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서도소리 배뱅이굿 초반에 죽어버리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저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어린 청춘이 남자 여자가 아니라 그냥 어린 친구가 어떤 시도나 그런 거를 못하고 그 시대의 분위기 상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행동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야 했던 그런 현실이 조금 안타까워서 그 부분을 좀 비틀면서 만들게 된 작품입니다. 완전히 28, 16세 청춘이네. 네. 갑자기 멈췄어. 그래서 이제 16살 청춘 배뱅이가 이제 완벽을 강박처럼 쥐고 사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제 소리꾼 이자영과
진정한 나의 인생에 대해서 이제 찾아가는 여정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이제 관객분들한테 전하고 싶었습니다. 전통에서 출발을 하지만 재창작하는 과정에서 그 속에 있는 감정과 질문들을 지금의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관객과 현대의 청춘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전과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창작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역경과 고난이 있었는데 저의 10대 중반에서 지금의 저의 모습들을 배뱅이한테 좀 많이 녹여냈고 저의 20대 중반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그때까지 생각했었던 것들, 고민했었던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이자연이라는 소리꾼한테 좀 많이 투영을 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사랑하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작으로 생각하시니까 여기에다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부탁. 우리가 셰익스피어 작품을 보면은 지금 400년 이상을 한 작품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 그러니까는 매번 옥뱅이들을 할 때마다 매번 뭔가 좀 바꿀 부분은 바꾸고 뭔가 좀 플러스 시킬 건 플러스 시키고 왜냐하면은 저게 기본은 전통인데 전통에서 뭔가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뽑아냈다. 집어넣었다. 이게 바로 햄릿이 400년 뭐 이렇게 해올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나. 전통 의상이라든가 이렇게 안 입고 우리 어느 때 한동안 뭐 햄릿이 청바지에다가 기타들로 메고 나왔던 햄릿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 그것이 기본 근간은 흐트러뜨리지 않고 했거든. 그러면 옥뱅이대원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해서 우리 것으로다가 햄릿과 아주 쌈박질을 할 수 있는 이런 작품으로다 꾸준히 한 번 하고 멈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선 나갈 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그리고 거기에 출연했던 배우들이 나 이거 또 할래 나 또 할래 아까 얘기했었던 20대 30대 뭐 이런 거 떠나서 30대 40대 50대 60대 요새 뭐 100세 시대니까 120대 뭐 이렇게 되져갖고선 달라지는 어떤 것들이 나오면은 우리 자료 수집으로 해갖고 쭉 만들어 놓을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선 하면은 얼마나 좋은 저거가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네. 놓치지 말고 끝까지 쭉 해주십사오. 감사합니다. 저 역시 재연의 기회가 계속 생길 수 있도록 저희 팀에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옥뱅이디언은 그냥 지금 만들어 놓은 폼에서 좀 머물 생각은 당연히 없습니다. 당연히 재연을 할 때마다 그 상황에 맞는, 그 시대에 맞는 1년만 지나도 사실 많은 것들이 바뀌잖아요. 그런 트렌드들을 꾸준히 녹여내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아까 그 셰익스피어의 이제 햄릿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햄릿이나 뭐 로미오와 줄리엣 그리고 이제 하데스타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런 그렇죠. 오르페우스와 에우로디케인가요? 맞나요? 에우리피데스. 그래서 이제 그런 전해지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서양에서의 고전을 또 이제 재해석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옥뱅이단을 좀 준비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사람들은 햄릿이나 로미오와 줄리엣 그리고 오르페우스는 한 번씩은 어느 정도 들어봤어요. 배뱅이굿은 안 들어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프로그램북에 배뱅이굿에 대한 원작의 설명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정말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햄릿이나 로미오와 줄리엣 그런 셰익스피어 작품을 재해석한 작품들의 프로그램북에는 햄릿과 로미오와 줄리엣의 원작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없어요. 알거든요. 근데 배뱅이굿은 우리나라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서 우리 작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배뱅이굿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많이 고민을 하다가 사실 지금까지는 일단 안 넣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찾아보시라고. 찾아보시라고. 옥뱅이단을 보고 배뱅이굿이 뭐길래 어떤 거를 바꾼 건데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네이버든 나무위키든 한국민속문화 대백과든 어딘가에 배뱅이굿이라는 것을 한번 쳐보고 유튜브에든 인스타그램에든 한번 쳐보는 것이 또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전통예술을 또 확산시키고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아주
좋은 어떤 생각이었는데 혹시 그 밑에다가 요거를 요렇게 찾아보십시오라는 안내 멘트가 들어갔으면은 궁금해서라도 보지 않았을까 요런 게. 요거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또 이제 프로그램북에 QR 같은 거를 넣으니까 저희가 그럼 잘 정리를 한 거를 이제 프로그램북에 배뱅이 굿이 궁금하시다면 하고 QR 코드를 삽입을 해서 그렇지. 저희가 정리한 자료나 혹은 좀 작품과 잘 연결시켜서 저희가 배뱅이 굿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료집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들은 요새 신세대 뭐들 많이 저거 하니까 우리네 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해줘도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 어떤 안내라든가 뭐 이런 게 들어가면은 굉장히 큰 요즘은 바로 앉은 자리에서 바로 찾잖아요. 네. 이런 어떤 방법적인 것들이 되지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 우리 같은 경우에 배뱅이 굿을 배뱅이 소두소리를 제가 연출을 한번 했었어요. 그 이은관 선생님 오셔가지고 뭐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 정말 좋았는데 나중에 옥뱅이전을 보면서 왜 나는 그때 그냥 갔을까? 원본 뭐 이런 어떤 것들 이게 사실은 점점 달라지는 거잖아요. 아, 이런 거였었는데 그런 참. 이세범 대표님을 보면서 참 훌륭하신 분이다, 참 똑똑하신 분이다, 수석하실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시간이 별로 안 하면 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아니 그러니까 할말 저거 옛날 어느 소리. 네. 저것도 너무 정감 가고 재밌지 않아요? 저 소리가 옛날 어느 소리. 맞아요. 그러면서 궁금해. 이게 소리꾼 이자연이 배뱅이굿 완창 무대에 이제 올랐을 때 부르는 노래인데요. 가사를 보면은 배뱅이굿이라는 그 전통 예술이 살짝 허무하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을 보듬어 주었다. 그렇죠. 옛날 악기들, 우리 전통 악기들에다가 우리 현대 악기들 같이 넣어갖고 믹서해갖고 그 우리 보는 사람들이 생소하지 않게 그리고 뭔가 좀 비트도 확실히 달라지니까 이런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할 줄도 모르고. 유쾌하게 발칙하게 풀어보자. 맞아요. 너무 멋있는데요? 유쾌하게 그래서 발칙하게 풀어서 살짝 당돌하지만 지금 이 시대와 사람들의 통하게 된 옥뱅이전이라는 소리가 또 있다. 이런 것들 내용을 좀 가사에 담았습니다. 누가 썼을까요? 접니다. 그게 암만 내가 혼자서 내 자랑질을 한다고 자기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 바로 저. 요때쯤 차미 씨 네. 갑자기 살짝 지루해지려고 그래. 어. 요때쯤은 알고 싶은 거 뭐 좀 없을까요? 살짝. 뭐 어떤 거? 저희 근황 무엇이 궁금하실까요? 아무래도 좀 재밌는 질문이라면 네. 연애 질문이 빠질 수 없을 것 같은데. 연애 질문 재밌어요. 전 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재밌는데. 아, 진짜요? 어떠세요? 아니 이렇게 살짝 젊은 처자들하고 얘기를 할 때는 연애 얘기를 살짝 이 맛배기로 다 보고 가는 것도 왜냐면 난 사실 궁금하거든. 왜 내가 알고 있는 이세범 대표가 언제쯤 결혼을 할까? 뭐 이런 것들이 아까 나왔던 안무원은 한지은 선생도 연애하다가 뭐 헤어졌다고 그러고 뭐 이러니까 제발들 그래 좀 말았으면. 아니 본인한테 들었는데 뭘? 아니요. 아니 제 얘기할게요. 제 얘기. 한지은 본인한테 들었는데 그럼 직접 제가 본인한테 얘기한 줄 들어. 알고. 아니 본인한테 직접. 그러니까는 요때쯤은 이세범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자 이런 거지. 네. 네, 저는 연애를 잘하고 있고요. 네. 네. 뭐 누구랑 연애하는지는 얘기 안 해도 아니 되잖아요. 남자랑 하는 거지 뭐. 네. 네? 남자랑 하는 거 남자랑 아니야. 하죠. 남자랑 하죠. 그러니까 남자랑 하지. 잘 만나고 있습니다.
저기 동성끼리 오면 그거 좀 이상한 거고. 그러니까 남자랑 잘 만나고 그러면은 언제쯤 결혼해요? 언제쯤? 결혼은 당황.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재촉 안 해요? 누가요? 네. 상대방이. 네. 왜냐면 아니 요새 어립니다. 어려서. 네. 아니지. 어려가지고. 그 어리고 연하고 연상이고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요새 뭐 트로트에 그런 것도 나오대. 제목이 못난 놈. 못난 놈. 왜 무엇이 못났죠? 못난 놈. 아니 연애만 하다가 말 거냐고 항상. 근데 목표 3년 안에 하는 걸로. 3년 안에? 3년 그러니까 27년. 지금 28년. 미리 축하드립니다. 그때까지 내가 어떻게 생존해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하셔야죠. 미리 축하드립니다. 하셔야죠. 선생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축사. 내가 해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결혼을 하는 게 문제예요. 해야 돼. 제가 선생님을 뵐 때마다 이제 결혼 언제 할까? 빨랑해. 잔소리를. 그걸 잔소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때마다 명절이야. 그러니까. 자, 요때쯤이면 이제 지루함이 조금 가셨겠죠?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독가비 콘텐츠. 네. 그 독가비 콘텐츠라는 그 이름부터도 어떻게 지어지게 됐는지도 궁금하고. 맞아. 이름도 궁금하세요? 나도 참 네. 궁금해. 그 그리고요. 단체에 대해서 네. 이제 소개도 조금 해주시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름. 네. 저희가 이 이름에 대한 설명도 사실 자주 듣고 있습니다. 네. 독가비는 그 도깨비의 옛말이에요. 네. 도깨비의 옛말이어서 근데 그리고 이제 도깨비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나요? 우리 차미님은? 도깨비 방망이. 방망이 또 돈 나와라 뚝딱. 돈 나와라 뚝딱. 돈 나와라 뚝. 방망이 뿔. 이 말씀하신 두 가지는 우리나라 도깨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특징입니다. 이거는 일본 도깨비의 전형적인 게 이제 요거 새로운 걸 아는 거야. 도깨비 방망이와 이제 뿔 달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깨비의 모습은 일본의 도깨비. 그게 아마 오니일 거예요. 확실하지 않아요. 그게 확실한 건데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속에서 얻어진 것도 많지만 그 좀 이상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직 있어요. 그거를 학자들이 몇몇 학자들은 그런 것들을 바꿀 거, 뭐 예를 들어서 지명이라든가 뭐 이런 걸 바꿀 것들 이런 것들을 적어야 되는데 우리 맨날 뭐 빠켓스 스매끼리 뭐 이쑤시개 뭐 이런 저기들 하는 것들도 요지 뭐 이런 그쵸, 것들을 그쵸. 많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것들을 바꿔줘야 되는데 우리 젊은이들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말 줄이는 거 뭐 이상하게 뭐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제발 이러지 말았으면. 그래서 학자들이 뭔가 이렇게 관심이 있고 뭔가 좀 하려고 하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바꿔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도깨비 우리나라 도깨비들한테는 없는 것들이다. 그러면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과연 몇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는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르는 관에 있는 사람들 알려주듯이 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갖고 이 도깨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 도깨비 이제 방망이와 뿔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도깨비에서 이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고요. 우리나라 도깨비는 이제 그런 특징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차이가 나는 게 일본 도깨비들은 좀 사람들을 괴롭힌다면 우리나라 도깨비는 사람들과 놀고 어울려 지내는 걸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장난도 치고 음주 가무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 도깨비가 그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걸 좋아했다고 해서 우리도 그 우리나라 옛날에 도깨비들, 독가비들처럼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 이런 의미를 담아서 독가비 콘텐츠라고 지었습니다. 이야, 그런 참
깊은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저희 팀원들은 이제 도깨비들이라고 저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단톡방에 도깨비들 이렇게 네. 저장을 해놨는데 어쨌든 이 독가비 콘텐츠는 2023년 10월에 이제 창단을 했지만 그때는 사실 사업자 등록증은 있지만 뭐 개인 사업자나 뭐 법인 이런 건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비영리 목적의 이제 고유번호증, 비영리 네. 목적의 어떤 단체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24년에 이제 개인 사업자를 일단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네. 24년에 전환을 했고 어쨌든 창단은 이제 2023년 10월 17일이고요. 독가비 콘텐츠는 지금 여기에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인천의 청년 예술가들이 모여서 만든 문화예술 창작 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총 6명의 친구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삶이 시작되는 자리인 인천에서 출발해서 더 넓은 사회와 이제 공감하고 연결되자는 창작 철학을 가지고 현재 인천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감정과 현실을 담아낸 이야기를 다양한 장르를 융합한 완성도 높은 K 창작 콘텐츠 그걸로 이제 관객과 나누고자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형식은 지금까지는 뮤지컬이 중심이지만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나 이제 교육이나 체험 콘텐츠 등 뭐 그런 다양한 것들을 이제 꾸준히 창작하고 이제 점점 범위를 좀 확장해 나가면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만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거창하기보다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감정 그런 것들을 좀 예술로 나누자는 마음이고요. 저를 포함해서 고다연 PD, 그리고 이솔 작곡 음악 감독, 그리고 한지은 안무 감독, 그리고 최민우 전통 감독, 그리고 장단 코치와 음악 조감독을 맡고 있는 이정현님 이렇게 총 6명의 팀원이 함께 하고 있고 전부 인천에서 출생 그리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정현님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사실 출생하셨긴 했지만 지금 인천에서 산지 좀 되셨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인천 출생 거주입니다. 그래서 아직 창단 초기여서 좀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우리만의 색깔로 이제 관객과 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게 독가비 단체의 어떤 그 기가 막힌 어떤 의식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한참 그 대표님의 얘기를 한참 듣다 보니까 훌쩍 지나갔어요. 1시간이. 1시간이 훌쩍 갔나요? 예, 아니 제가 생각할 때 훌쩍 지나갔어요. 그러니까는 요 시점에는 혹시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거나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못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 왜냐하면은 대표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우리 광고도 좀 하고 뭐도 좀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더 많은 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또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 지금 마지막 우리 저기 이세범 대표님 끝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중요한 말씀. 네, 일단 1번으로 중요한 말씀은 빠른 시일 안에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뭐 또 잡힐지 안 잡힐지 모르니까 마지막이니까 너무 아쉽고 드리고 싶은 말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분량 조절을 제가 잘못했나? 아니 저기 꼭 한번 만드는 걸로 약속을 드릴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하나 말씀 꼭 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신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11월 28일 금요일 그리고 11월 29일 토요일 오후에 보평아트센터 달누리 극장에서 올릴 신작이 있습니다. 쇼케이스 공연이긴 하지만 그래도 늘 그렇듯이 저희는 쇼케이스 공연이어도 그냥 100분에서 110분짜리 안무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본공연을 가깝게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재미있는 작품이 될 것 같으니까 그거 보러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까지만 오시고선 뭐냐면은 그거에 대한 얘기는 차미 씨한테 넘겨주세요. 그러면은 차미 씨가 할 때마다 할 수 있게끔 홍보할 수 있게끔. 네, 감사해요.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차미님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저와 그리고 저희 팀 독가비 콘텐츠는 지역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인천을 기반으로 우리의 이야기가 더 넓은 사회와 이제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단단히 뿌리를 내리면서 전국에서 더 많은 무대와 다양한 관객들을 만나고 싶은데, 그래서 단발적인 결과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작품이 이어가고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한 작품 한 작품이 오래 기억되면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다짐이자 목표입니다. 나를 자꾸 불러준다면은 네. 그 방법이나 기회를 자꾸 만들어 드릴게요. 선생님 지금 같이 가실까요? 연습실로. 어쨌든 이렇게 귀한 시간을 통해서 인천 시민 여러분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고요. 네. 부족한 이야기지만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또 금방 오겠네요. 그래도 그 사이에 더 성장한 모습으로 네. 또 재밌는 이야기를 들고 올 테니까 네. 또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이 끝부분 뭐 뒤에 이 클로징 멘트 같은 건 안 해도 되죠? 피디님. 하십시오. 예. 평상시 하던 대로 하세요. 예, 마지막. 네. 인천튜브 미추홀 문화산책 라이브 방송 어떠셨는지요? 여러분 많은 댓글 달아주시면 성실한 방송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튜브는 인천 시민이 직접 제작하고 만들고 나눠주는 순수 시민 방송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저희 방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하단 자막에 보이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함께 고민해서 좋은 컨텐츠로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보이겠습니다.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항상 응원해 주시고 애써 주시고 힘을 써 주시면은 예술을 하는 여러분들이 더 크게 열심히 더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건강이 최고니까 더위에 장마에 지지 마시고 훌륭한 어떤 그 힘찬 힘을 만들어서 우리 예술인들에게 주시고 이 문화가 산책에다가 미추홀 문화 산책에다가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리는 예술이 피어나네. 미추홀 문화 산책 함께 시청해요. 미추홀의 문화 산책에